오늘 저는 한 가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고 몇 번이고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야 했던 사람. 매번 1등 문턱에서 이름이 불리지 않아 무대 뒤에서 울어야 했던 사람.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침내 그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울려 퍼졌으니까요. 홍지윤. 진행자의 음성 울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차게 경연장을 통과시켰습니다. 제3대 현역가왕. 저는 오늘 그 우승의 순간보다 그 우승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문화관광튜브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봐주실 거죠? 지난 10일 현역가왕 결승 2차전이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무대 위에는 수십 명의 강자들이 거쳐간 자리에 이제 단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홍지윤 그리고 차지연. 생방송 문자 투표가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동안 눈물이 터진 순간들은 우리 모두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 앞에서 손을 꼭 쥐고 계셨던 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결과는 발표됐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 19만 6천 표, 총점 3,727점, 1위 홍지윤.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아왔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어느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승이 이렇게 무거운 거였구나. 그 눈물 한 방울에는 수년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년 2인자의 서름. 사실 홍지윤이라는 이름은 트로트 팬이라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실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묘하게도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늘 두 번째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오디션을 거치면서 그녀는 어느새 만년 2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본인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잘했는데, 충분히 노력했는데 왜 항상 한 발이 부족한 걸까? 그녀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준비 없이 데뷔해서 늘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 부족함이 저를 여기까지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가는 법이거든요. 승부를 바꾼 한 무대 한 500년. 이번 현역가왕에서 홍지윤이 보여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장르의 확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본선 2차전 그녀가 선택한 곡은 민요 한 500년이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민요를, 그것도 국악의 색깔을 고스란히 살려서 처음에는 다들 걱정했습니다. 자칫 어색해 보이거나 고집스럽게 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무대가 시작된 순간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심사위원 윤명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홍지윤이 경지에 올랐다. 국악을 소화하는 방식이 고급스럽다는 평과 함께 MVP를 차지했습니다. 그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른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트롯바비가 아니라 음악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것을 증명해 보인 무대였습니다. 계속된 실험 경계를 허문 목소리. 한 500년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지윤은 경연 내내 자신의 색깔을 조금씩 더 넓혀갔습니다. 준결승 2라운드에서는 우리 민요 밴 노래와 일본 노래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두 나라의 정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내는 무대. 그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장르를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사위원 점수 만점 390점에서 379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결승 1차전에서는 작곡가 임강현의 옷 한 벌은 건졌으니를 택했습니다. 삶의 황혼에 선 사람을 위로하는 곡이었는데 국악 정가의 창법을 발라드에 녹여냈습니다. 경연이 거듭될수록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홍지윤이 이런 가수였나?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녀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가수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번 우승의 핵심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팬심. 실력만으로 우승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트로트 오디션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팬덤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강력한 신인들이 쏟아졌습니다. 11세의 나이로 무대에 오른 최연소 이수연, 뮤지컬 무대를 평정했던 차지연. 이름만 들어도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지윤의 팬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3주차부터 8주차까지 무려 6주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유명하다는 것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오래도록 함께해온 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수십 년째 트로트를 좋아해 오신 어머니들도 계셨을 것이고, 홍지윤의 노래를 들으며 외로운 저녁을 버텨오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서바이벌은 실력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 무대, 할머니께 드리는 노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승 2차전, 홍지윤의 마지막 무대는 감성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울엄마였습니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트로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기교도 극적인 연출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화면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이긴 무대였으니까요. 트로트가 왜 오래도록 사랑받는지 그 이유를 그 무대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승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지윤은 뜻밖의 발표를 했습니다. 우승 상금 1억 원, 전액 기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부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홍지윤이 이번 경연에 참여하게 된 데는 한 팬분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암 투병 중이던 그 팬분은 홍지윤이 무대에 서는 것을 보고 싶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연이 시작되기 직전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홍지윤을 위해 투표를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 그 다짐이 결국 1억 원의 기부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전부터 우승하면 기부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이제야 풀지 못한 숙제를 한 것 같아서 홀가분해요. 그 미소가 참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실력도 갖추고 인성도 갖추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왕의 자격이 아닐까요? 트로트의 오늘, 그리고 홍지윤의 내일. 이번 현역가왕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트로트가 변하고 있다는 것. 뮤지컬을 해온 차지연, 아이돌 출신의 솔지, 민요를 품어낸 홍지윤.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자로 불리던 금잔디, 홍자가 8위, 9위에 머문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대중은 이제 더 넓고 깊은 무대를 원합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홍지윤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3대 현역가왕으로서 한일 가왕전에 나설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2위 차지연, 3위 이수연, 4위 구수경, 5위 강혜연, 6위 김태연, 7위 솔지까지 대한민국의 내공 깊은 여전사들이 일본과의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무대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홍지윤은 말했습니다. 트로트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웃고 울게 만드는 장르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리듬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노래 안에 내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입니다. 홍지윤의 노래 안에 그 진심이 있는 한 앞으로의 길도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홍지윤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팬과의 약속을 지키는 진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여 제3대 현역가왕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현역가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어떤 무대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튜브가 함께 하였습니다.